여러분,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혹시 끝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불안하고 막막하고 혹시 외로워지진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오늘 제가 그 생각을 확 바꿔드릴게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두 번째 시작입니다. 마치 긴 겨울잠을 끝내고 새싹이 돋아나는 봄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생명력이 움트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번째 시작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꿈꿔왔지만 바쁜 일상에 묻어두었던 모든 가능성을 활짝 열어줄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말 그대로 나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지혜 친구 해피해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걱정하시는 은퇴 후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제가 수많은 시니어 분들을 만나 뵙고 얻은 지혜와 실제로 찐 행복을 찾은 분들의 비법을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거라 확신해요.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감정들을 겪으세요. 수십 년간 나를 정의했던 직함을 잃은 상실감, 매일 반복되던 익숙한 루틴이 사라지고 하루아침에 달라진 일상, 혹시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하는 걱정, 그리고 가장 무서운 외로움이죠. 이 모든 감정들 다 괜찮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감정들에 갇히지 않고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들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구의 부장님, 누구의 팀장님, 혹은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이 익숙한 호칭들이 사라지면서 마치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 같은 공허함을 느낄 수 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입었던 옷을 벗어던진 것처럼 허전하고 내가 누구인지 다시 찾아야 하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접어드는 거죠. 어떤 분들은 명함이 없으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사라지면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은 생각보다 깊은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는 더 이상 쓸모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회에서 부여했던 역할이 사라지면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게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오랜 시간 달려온 마라토너가 결승선을 통과한 후 다음 목표가 없어 허탈함을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치는 직함이나 직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살아온 삶의 모든 경험과 지혜가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쌓아온 경험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점심을 먹고 퇴근 후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등 우리의 삶은 일정한 루틴 속에서 안정감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는 이 모든 루틴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려요. 갑자기 생긴 너무 많은 자유시간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오히려 무기력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한가해도 되나? 하는 죄책감마저 느끼시더라고요. 규칙적인 생활이 사라지면서 생체 리듬이 깨지고 이는 수면 장애나 식욕 부진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루틴의 상실은 단순히 시간의 공백을 넘어 삶의 목적의식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 막막함을 느끼는 것이죠. 마치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등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백을 스스로 채워나갈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매일 같은 교류가 사라지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고독감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매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갈등이 생기거나 각자의 공간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죠. 오랜 시간 각자의 사회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24시간 함께하게 되면서 서로에게 익숙하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을 넘어 사회적 연결감의 부족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이는 정신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우울증, 불안감, 심지어는 신체 질환의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이나 인지 기능 저하와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하는 걱정도 많이 하시죠? 내가 아프면 어쩌지? 내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텐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드는 당연한 걱정이지만 이러한 걱정이 지나치면 오히려 스스로를 올가매고 행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을 가장 원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오히려 부모님이 스스로의 삶을 즐기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자 안심이 될 것입니다.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여 서로의 기대를 조율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모든 감정들은 여러분이 혼자 겪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니어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또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감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솔직하게 마주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 혹은 전문가와 대화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시니어 상담센터나 심리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핵심은 바로 재정의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대신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온전히 가질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직장인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 자신이라는 가장 중요한 역할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나만의 꿈을 펼치고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예요. 이 재정의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적극적인 과정입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은가? 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외쳐보세요. 나는 여전히 멋지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 라고요. 나는 매일 성장하고 있어.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 나는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보낼 거야. 나의 경험과 지혜는 빛나는 보물이야. 와 같은 긍정적인 확언들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확언들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심어주어 실제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바꾸고 은퇴 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줄 겁니다. 여러분의 제2의 인생, 충분히 멋지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